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장면은 작년에 공개한 우리나라 신형전투기 KF-21 보라매의 사출자석 실험 장면입니다. 캐노피가 열리고 조종석이 불을 뿜으며 튕겨 나간 후에 낙하산이 펴지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이 사출자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틴 베이커예요. 이제까지 92개국 56개 기체에 1만 700여 개의 사출 자석을 공급했고요. 미 공군의 최신鋭기 F-35, 우리나라의 KF-21 역시 마틴 베이커의 사출 자석을 쓰고 있어요. 원래 이 회사는 항공기 제조회사였어요. 1934년에 제임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요. 그때부터 사출 자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이었고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전투기 개발이었습니다. 이때 제임스 마틴의 사업 파트너가 발렌타인 베이커 데이라는 조종사였고 회사 이름 역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틴 베이커로 바꿨습니다. 베이커 데이가 1942년에 시제기를 조종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요. 이때부터 마틴 베이커는 사출 자석 개발에 더 많은 힘을 쏟았고 1946년 이후부터는 항공기 회사가 아니라 사출 자석 전문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출 자석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요. 1934년 마틴 베이커가 기본 개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1938년에는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추진됐었어요. 비행기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때는 조종사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비행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엄청난 풍압을 이겨내고 탈출하는 게 어려워지면서 기계적인 장치로 조종사를 밖으로 이렇게 튕겨보내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하거나 스프링을 튕겨보거나 별별 방법이 다 동원됐었는데요. 마틴 베이커는 화약을 폭발시켜서 조종석 자체를 아예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석을 쏘아 올렸을 때 받게 되는 중력 하중을 인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석을 쏘아 올리는 장치를 개발하기 전에 그 정도의 속도로 쏘아 올려도 사람이 얼마나 멀쩡할 수 있나 하는 실험을 먼저 해야만 했죠. 그래서 높이 16피트짜리 크레인 같이 생긴 구조물을 만들어서 일단 실험을 진행합니다. 1945년 1월 20일 약 90kg의 무게를 가진 더미를 사출하는 실험을 한 후에 또 4일 후 마틴 베이커의 엔지니어였던 버나드 린치라는 사람을 실제로 쏘아 올리는 실험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4피트 8인치의 높이부터 시작해서 10피트에 이르기까지 3단계에 걸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1946년 7월 24일에 고도 2400m, 시속 51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글로스터 미티어에서 버나드 린치가 앉은 자석을 실제로 사출하는 실험이 성공합니다. 이게 실제 사람이 사출된 첫 번째 실험이었고요. 역사상에 길이 남을 날이었어요. 이 사출 자석이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건 1949년 5월 30일이었고 영국의 암스트롱, 위트워트사의 FW-52의 시제기를 조정하던 존 랭카스터라는 파일럿이 비행기가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자 1500m 상공에서 자석을 사출시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사출 자석은 마틴 베이커의 초기 제품인 마크 1이라는 모델인데요. 초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출 자석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기능을 이미 다 구현했을 정도로 완성도가 아주 높았어요. 다만 조종사의 체중에 따라 사출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 비행기의 속도가 시속 400km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오작동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 사출된 후에 조종사가 직접 코드를 당겨야 낙하산이 펴지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사출 과정에서 기절이라도 하게 되면 그대로 추락사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될 문제였어요. 여기서 조종사가 기절할 수도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됐던 이유가 화약의 폭발력으로 사출되는 거기 때문에 초반부터 탑승자에게 너무나 큰 지가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틴 베이커는 화약 폭발이 아니라 로켓 추진기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을 개발합니다. 낙하산도 자동으로 펴지게 만들었고요. 1958년 미 공군이 실전 배치한 F-102 델타 대거가 이 방식의 사출 자석을 채택한 최초의 기종인데요. 이후에 생산된 사출 자석은 모두 이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로켓 방식이라고 해서 지가 적게 걸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출되는 순간 최소 10에서 16에 이르는 지가 탑승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순간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가
경우가 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해요. 여러분 영화 탑건 다 보셨죠? 매버릭이 몰던 F-14가 실속 상태에 빠져 추락하게 되자 사출 자석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버릭의 동료가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캐노피가 완전히 날아가기도 전에 사출 자석이 먼저 튀어올라서 머리가 부딪히면서 죽은 거예요. 사출 자석으로 생전에 성공한 조종사들 중 30%가 심각한 부상이나 후유증으로 다시는 비행 임무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만큼 사출 자석을 통한 탈출은 결코 쉬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출 자석은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맨 앞에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까지 마틴 베이커의 사출 자석 덕분에 목숨을 구한 조종사들의 수라고 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이제까지 7,688명의 조종사가 이 사출 자석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